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갑철입니다. 저는 1965년도 3월 10일 날 인천항에서 제너럴 매너를 타고 사이공 브릿지에 내렸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이 갈 때는 제일 처음에는 해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Combat Above Duty, 그 전투수당을 주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오로지 해외 근무수당 한 가지만 줬습니다. 예컨대 병장이라고 치면 54불을 줬고, 중상화로 치면 60불을 줬고, 그 외에 대위가 150불 줬죠. 그다음에 장군은 우리는 삼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300불이었습니다. 막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떠드느냐, 복잡하냐면, 우리는 못 받은 돈을 받자는 것이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우리나라 전체가 채무자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채무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거듭 반복하나 브라운 각서 진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군 2개 사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단에 20억 불씩 주기로 약속을 해서 토탈 40억 US 번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군도 동등한 예우에 한국군 급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 했느냐면 존슨 프레지던트하고 김현철 대사하고 이동원 장관하고 브라운 대사하고, 이렇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분들입니까? 이 네 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 브라운 각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거는 1997년 사이밍턴 브라운 각서 박동현 사건 아시죠? 박동현 사건을 한국 게이트라고, 코리아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사이밍턴 리포트가 여기 나옵니다. 사이밍턴 보고서가 아까 있었죠? 예, 사이밍턴 보고서. 예, 사이밍턴 위원회 청문록이 바로 요겁니다. 예, 이렇게 다 됐는데, 자꾸 한국 정부에도 지금까지 58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 환장을 노리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매어 여러분들에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원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한국군과 미군은 이 합의문이 있어요. 그 합의문이 뭐냐? 13,000달러를 주월 유지비는 똑같이 받았어요. 유지비. 그러면 예외로 급여나 수당은 어떻게 됐느냐? 그 급여나 수당은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받았으면 됐는데, 그걸 다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당이 자그마치 우리한테 지급되는 게 6개입니다. 근데 6개인데 한 가지밖에 안 줬잖아요. 뭐냐? 해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Combat Above Duty Pay. 그거 전투수당은 안 줬어요. 그러고는 대통령이 1969년인가? 그때 4월 28일 날 지시를 하죠. 그럼 줘라. 근데 지시를 하면 다 강령에 의해, 대통령 이름이 강령 아니었습니까? 명령이. 강령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줬은 거야. 그때 줘버렸으면 간단히 끝났죠. 근데 그게 문제의 사나이가 바로 이호상 국회의장. 국회에서 그
작은 법도 그 정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문자로, 법률 문자로. 입법 부작위.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실실실 빼먹은 걸 입법 부작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 뭐 하라고 하는데 안 하죠.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해요. 직무유기라면 제가 제일 싼 거예요. 1년밖에 안 갑니다, 그런 짓거리를 해온 게 2호상 1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조금 더 봤을 때, 해병 장성인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시켜서 시크릿이라는 것을 작성해요. 비밀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 비밀 문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면 미국에서 작성합니다. 미국에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라 한 거지.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까지 이걸 보냅니다. 이걸 거짓말로 한 거야. 그럼 브라운 박사가 여기에서 이중으로 수정하라는 요청이 나오는 거죠. 예.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한국군의 급여를 위변조해서 차에까지 갈취하게 됩니다. 이래서 도둑질 해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조약 45년부터 80년까지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는 밀리터리 아시스턴트. 그래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9번, 10번 항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컨펌을 해보고 엄정한 체크를 했다면은, 국가가 했다면은 이거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미국군은 파월 한국군 전원에게 66년 3월 4일 비치 장군과 김성훈 장군 간에 합의된 적정한 룰, 레벨에 의해 따라 해외 근무수당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못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맹호부대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맹호부대 해외 근무수당, 오버시스 어로완스를 받은 것이 2등병부터 일반 하사까지는 한국에서 받은 봉급의 약 30배라는 말을 쓰는데, 30배, 그때 한국 돈이 2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배라고 하면 60불이잖아요. 60불이면 중사가 60불인데, 중사를 빼고 하사까지 해가지고 54불로 큰 소리 지고 줬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싹 보더니, 기가 차고 웃긴다. 도구 미티즘이라고. 도구 미티즘. 개가 다 웃겠네.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도구 미티즘이라고. 양키들이. 나도 양키라고 하기 싫은데, 도구 미티즘이라고 우리한테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말을 알아듣는 미군들이나 미국 사람이라면, 걔가 웃겠네. 그런 소리를 알 겁니다. 이것이 이면 간의 이면 합의문의 일부거든요. 일부. 여기서는 범이 맞다고 하는데, 그게 범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문장을 타이트하게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동원과 존슨 대통령과 브라운 대사, 한국 주월 대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언급하고, 그냥 브라운 값서 다 됐다, 다 줬다, 돈 다 줬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브라운 값은 곧 페이크로 나타났습니다. 페이크.
가짜다. 미국에서 그렇게 똑같이 협력을 해서 그 거짓에 동참한 미국이 가짜라고 했으니 이거 가짜 아니고 뭐 진짜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군은 파월 미군과 같이 똑같이 13,000달러 유지비는 맞게 받았다. 그러나 급여금과 수당은 100% 다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네. 그 공문이 무엇이냐? 한국은 70일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분명히 폴브라이트와 최규하 장관과 박정희와 그러니까 1970년 8월 20일입니다. 그거 협약에서 밝혀지는 게 하나 있는데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 증거 조사 12조 B항에 의해서 정중히 이 공문 자체를 보낸 걸 반환을 해버려요. 반려. 우리 말로 하면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수신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큰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해답이 불가능해. 미안해. 브라운 각서는 이미 이면 계약으로서 원본 공개가 안 돼. 양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원본으로 소각하였다고. 원본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태워버렸다. 그렇게 해서 사이밍턴 청문록 포터 대사의 13,000달러 계약대로 다 줬어. 그리고 69년도 그 60%인 7,800 US 달러도 주고받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정부가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이 69년 12월 11일 워싱턴 스타지와 이브닝 스타지가 이 사이밍턴 청문록을 71년도에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뭐냐? 57년간의 한국 정부가 미결로 남았다는 전투 수당 미지급권은 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한국 참전자들에게 지급하라. 이것이 미국 정부와 미국 사법부의 동맹국 한국의 주권 안보 침해를 두려워해서 해결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너희들을 생각해서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웃기는 거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미국 사법부 측의 반려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2년 2월 10일 날 19시 30분에 어텐션 미스터 리 K.C. 리갑차. 그걸 거기에 해리스 부통령 각하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전트 긴급 전투수당 환급권에 대한 69년 12월 11일 이브닝 스타디의 발표는 70년 8월 폴브라이트 UN 미국군과 한국군은 공이 13,000 US 달러를 지급하였고 당시 미국 철수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철수에서 2조라면 1조 2조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타치멘트라고 해요. 세컨 디타치멘트로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내가 안 온다 그래. 가봐야 돈도 안 줄 거고 이거 뭐 취직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안 가고 호주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이 미군은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 지급한 게 무엇이냐? 1.8배. 1.8배. 예, 1.8배를 미국의 참전 용사보다 국무와 국방부에서 한국군에게 준 것이
1.8배를 더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간다. 들어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네. 제가 오늘 기념으로 한 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000원짜리.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38페이지, 283페이지. 이거 전부 다 나와. 238페이지. 요, 딱.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증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 원칙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거짓말하다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디로 제가 보내냐면 미 부통령 해리스라고 있습니다. 여자 부통령 해리스한테 이거를 제가 보냅니다. 보내니까 뭐라고 해리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뭐라고 되냐면 미국은 약속한데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에게도 요 진본을 제가 말하는 진본을 보내지 않았어. 아까도 보냈다고 해놓고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전자들에게 적당히 한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냐. 한국은 트러블 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 뭐야. 참 안 좋은 소리죠. 그래서 하기를 해보니까 한국은 일본에 아까도 말했지만 2개 사단 오는데 40억 불 받았고 제일 처음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100만 불 100만 불 받았잖아요. 100만 불 받아가지고 다 준 것이 아니라 9억 2,500만 불은 국가 예산에다가 딱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1억 얼마. 나머지는 닦아먹었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참전자들이 지금 요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쫄병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겠지만 지금 받아줘야 돼. 왜냐 이거는 국회 5선 의원인 설훈 의원께서 부천이죠. 설훈 의원께서 이걸 두 가지 안건을 내가지고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우리 한국군도 최소한도로 월 200만 불은, 아니, 2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불쌍한 가족들과 힘든 유부녀에게 줄 거 아니냐. 유자녀에게 줄 거 아니냐. 유부녀는 아니에요.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놨더니, 그 후로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 맞는 말이다. 당신의 말은 맞다. 그러나 그거 다 소화해버린 거 어떻게 너희들 원본을 찾는단 말이냐. 그래서 이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은 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내 손자를 시켜서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예. 거짓말한 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계산 내역. 또 브라운 각서에 의한 전투수당이 있다 이거 말이지. 근데 없다고 자꾸 이 어디가 있다 내주라. 그다음에 전투수당을 의미하는 용어에 대하여 말하면은 전투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수당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전투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 잘못이다. 그게 뭐라서 인커딩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인커딩은 이렇게 더불어서 다 줘라.
그런 용어를 여기에 썼는데,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투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수당이 있다. 6가지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을 무조건 전투수당 65불만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포함해 주라. 전투수당을 포함한 6가지 수당을 모르고, 이거 소위 basic salary including with allowance 6 things. 자, 여기. basic salary including with allowance 6 things. 6가지의 수당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건 다 그렇죠. 그럼 증거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여기에도 다 나와있어요. 그래, 거짓말 한 거 있잖아요. 비치 장군하고 왔다 갔다 한 편지가, 아까 그 편지가, 오리지널 편지가 여기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비치 장군, 이렇게 하고, 내가 이쪽으로 사병들 계급상 하루 수당을 열거합니다. 일반 하사는 per day, 한 달에 해서, 하루에 1불 90센트, 병장 1불 90센트, 상병은 1불 50센트, 1병은 1불 35센트, 2병은 1불 25센트로 적시하여 딱 찍어서 제안을 올리니까 장군께서 조치토록 본국과 상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짱을 했어요. 이 나쁜 장군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또한 이 계획을 제안합니다. 주월 항우권 재해 급여금 4월 기간이라 하면 4월을 위해서 본국의 항을 출발하여 그 시간부터 다시 본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그렇죠? 규정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정부 간의 약속을 위해서 귀하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법 비밀스럽게 신뢰하고, 여기 공정을 하면 될 거니 왜 비밀스럽게 하냔 말이죠. 국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하여 주심이 아주 감사할 뿐이오며 나는 당신 비치 장군의 도움과 견해를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시세하게 김성은 장관이 비치 장관한테 거짓말.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다 읽어주려면 아마 이거는 한 30분 이상 걸릴 것이고, 오늘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큰 책이 있죠. 이 책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건데, 2급 비밀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것도 3년이 돼서 다 이제 그 소멸 시효가 지났죠. 다시 또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넘겨보십시오. 윈드롭 비 브라운이라고 딱 이렇게. 이것도 비밀, 2급 비밀이라고 했지. 그래 놓고 대통령이 다 2급 비밀이니까 3급 비밀은 대통령이 사인을 하잖아요. 이거 3급 비밀은 다 사인 다 해놨어요. 이거 이동원 장관이 대통령하고 비치하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글로 또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증거가 뭐 더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비행기가 C-54 항공이 4대까지 제공한 것도 다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돈 받은데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10개 항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10개. 이렇게 되고, 경제, 원조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제 원조 얼마나 받았냐? M16, M16 양산 공장은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냥. 하라고. 지금도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죠. 울산 가는 길에 왼쪽에.
그때는 지 브라운이 서명한 건 있습니다. 경제, 드래프트 김경제. 브라운 레터라는 게 있다는 브라운 레터라고 하는데, 원래는 브라운 레터가 아니고, 브라운 메모랜덤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라운 레터. 이런 거, 이렇게 많은 것을 두고 있으면서 안 보내줘서 제가 정말 블랙마켓으로 뒤에 가서 살짝 빼기로 코미션 주고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예. 대단하십니다. 합의 의사로 대회 B라고 그랬어요. 대회 B라고 한 걸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대통령 사인을 내가 어디서 배워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귀중한 자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예, 처음이에요. 또 누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게 봐주신다면 좋고, 한국 측의, 그래도 그 한국 측은,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한국 측은, 이거 보세요. 이런 글체는 나는 별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옆에 직원, 외교부 직원.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게 계속하십시오. 네, 이런 함축된 것이 아니라 딱 벌려진 자료가 전부 다 일어나갑니다. 66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안 빼놓고 외교부와 대통령실 간에 이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래놓고 외무부에서는 이렇게 봐라요. 누군가 봐요. 합의 참석자, 대통령 각하, 총리, 또 이게. 66년 3월 30일부터,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외무부에서 다 해놔요. 전부 다 이거. 날짜별로 쫙 다 있어요. 네. 그러고는 그런 증거가 없다. 다 찾아내잖아요. 아주 영어도 잘 써. 나보다 더 잘 써. 2월 달입니다. 요건 너도 다. 네. 요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다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려면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프레이저 보고서는 아까 제가 방금 프레이저 보고서는 김병년이라는 통역 작가가 네. 이 프레이저 리포트를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가평에서 베이커리 빵집을 한다는 말. 그분이 요거를 다 번역을 해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이런 건 팔지 마라, 찍지 마라, 못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적당히 또 빼내서 그냥 학자들은 말이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통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뽑아냈으니까 이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번역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다 번역된 자료가 그대로 되는 이것은 번역된 거네요. 예, 한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돈을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전두환이가 5명 사람 데리고 와서 5만 불씩 주고 5만 불 얼마나 크냐. 25만 불을 돈을 찾아갖고 박근혜 도장을 찍어가지고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 나와요. 아까 1.8배를 줬다는 거 다 나와요. 이게. 그럼 그게 스위스은행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은행 직원 2명 데리고 가가지고 네. 그걸 찾아와가지고 네. 그
은행 직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그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은행은 그만뒀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 그런 사실입니까?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저는 제가 옛날 레코나 내가 식별하지 못했다. 아,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의 그 아들이 네. 뉴욕의 맨하탄 우리가 말하는 맨하탄 네. 그 아주 부자들이 사는데 네. 거기서 그 아까 거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는 레스토랑 네. 크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하네. 그게 그러니까 5만 불 받아서 그런데 썼다. 그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아버지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했습니다. 그거는 그 전해에 참 더운 7월 달이었어요. 더운 7월 달이고 저는 그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65세에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뭐 다른 거 하려고 이제 거기서 종합건설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다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쇼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여러 오빠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나는 선친께서 해놓으신 그것이 잘 못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미안하게 됐으니까 기어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환원 리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지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박근혜의 말을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칠 줄은 몰랐어요. 우리의 형법에 347조예요. 사람을 기망하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받아먹거나 또 돈을 다른 사람한테 받게 하는 거, 이득을 보게 하는 거, 그게 사기죄예요. 사기죄는 거짓말만 해도 사기죄 형성이 돼요. 직접 안 받았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친 박정희 죄송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 돈 월남전에 참가했던 그 봉급의 90%를 돌려주겠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 거를 직접 들으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랬는데 그 사실은 자기가 그걸 실천하려 해도 그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역량을 발휘해서 국방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이 그런 거 역량이기 이전에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노력도 안 했다. 네. 그게 이제 그자가 그녀라고 안 하는 그자가 네.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잘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여당이었잖아요. 무슨 당이었는가 모르겠다. 여당이었잖아요. 여당. 네. 여당이었잖아요. 그 무슨 당이? 자유당. 자유당. 하여튼 나 그런 정치는 나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는데 그게 박근혜가 그렇게 했으면 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내주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도 나 몰라라. 그거는 나쁜 짓 한 거지. 그게 참 잘못된. 예,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돌려주겠다고 그 선거할 때 유세한 거는 좋은 의도였는데 끝을 이제 끝맺음을 못했네요. 끝맺음도 못했지만 이용을 한 거죠. 우리는 이용을 한 거야. 우리는 그게 잘 할 것이라고 그냥 속아 넘어갔고.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굉장히 했었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 중차대한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75세에서 88세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찬스가 좋지 않습니까? 내년 4월 1일인가 또 한 번 선거 총선이 있고 예? 총선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누구야? 문재인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희망을 갖는다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틀림없이 이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줄 것이고 또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등해라든가 경도 받은 그런 분들에게 대액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키겠죠, 뭐.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예. 나는 그 사람은 잘 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지금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 중에서 정말 돌려받지 못한 봉급을 받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인 시위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해야 못 받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무거운 숙제인데 네.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은 소위 우리가 썸머라이즈 하면은 분명히 행동으로 해야 될 거라고 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행동으로 하는 양심 그거는 틀림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아마 계속 슬슬 또 밀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선거 시기도 되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30%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믿고 또 따르고 또 요청하면은 틀림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해가지고 대문을 크게 하고 가스통을 밀어대고 그런 거 갖고는 별로 크게 효율을 발생할지 못할 것이라 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무척 감격스럽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고엽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고엽제. 네. 고엽제는 지금 계속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고엽제 수당을 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 대통령이 전두환이가 그 자기 집안에서 학살자라니까 나도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살자가 우리는 미국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고엽제 환자도 없고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그거. 그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리턴 시켜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단다. 그 담당 회사가 어디냐? 에이전트 오렌지와 그 다음에 또 샥스 하여튼 두 개 회사잖아요. 제초제 그 말이죠. 제초제 제조회사, 미국의 제조회사. 오렌지 에이전트 오렌지하고 또 뭐하고 하여튼 두 개잖아요. 아이고 샥스 하여튼 그래요. 그 두 가지 회사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좋다 하고 Yes si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돈 받을 게 없고 환자가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기분 좋지. 그때 이미 한국에는 원주생이 네? 환자가 생겼어. 환자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뭐. 뭐가 있냐면 고엽제, 후유, 우증이라는 게 우증. 우증이라는 건 미국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증을 만들어가지고 쪼개씩 돈, 아니 돈 뭐 30몇만 원, 얼마가 줬잖아요. 이것은요, 누구누구를 평등을 하고, 아니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내고 또 받아줘야 할 그런 정치에 대한 의무를 가진 자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 누구냐? 총수권자 대통령 아닙니까? 네. 전두환이가 했던 이 학살자는 그냥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지금 말이죠. 저는 독일을 잘 못합니다만 영어로 봤을 때 뭐냐면 한국은 굉장한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이 고엽제 때문에 2세, 3세가 다 아프지 않습니까? 네. 저 여기 보세요. 그죠? 그렇죠? 이게 다 고엽제로 고엽제. 인한 겁니다. 예. 나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건 나의 프라이버시, 자존심에 관한 거지만 이게 전부 다 고엽제로 온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안에도 여기 밑에도 지금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따져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들이 말하는 소위 미국의 여기 회사가 그 에이전트 회사가 팔아먹은 것이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다 팔아먹었어요. 독일도 무슨 회사냐? 아스피린을 만드는, 하이자인가? 하이자. 아스피린을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냐면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려고 하겠습니까? 한국한테. 한국 못 이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독일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 누구누구가 하고 오병준과 누구가 한 변호사가 애를 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막 붙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엽제는 5년간 한시법으로서 정해져 있는데, 들으세요. 근데 지금이라도 경도라도 받아놔야지 나중에 평생 죽기 전까지는 그걸 그 혜택을 보지. 경도도 안 받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더 이놈들한테 또 당해요. 제발 여러분이 힘들어도 경도라도 꼭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를 위해서 한 6년간 애를 써가지고 겨우 해서 오고 엄마무게 아픕니다. 저는. 오늘 박사님 귀중한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말씀하신 고엽제 후유증도 잘 들었고 저도 좀 눈물이 납니다. 네. 저도 후유증 판정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네.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유증 판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시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말씀을 결론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저 생각은요. 네. 우리 극히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봐요. 국가에서 돈도 벌고 자유를 위하고 우리 이 군대의 이 신형 장비라든가 네. 또 비행기까지 얻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대신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싸웠으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돼. 예.
그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죽은 자들의 행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받아야 되고 꼭 줘야 되고 극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그거는 국가에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지금 윤 대통령이 허박자잖아요. 네.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꼭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충분히 줘서 이 미치고 환장하는 이런 그 원한을 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2, 3만 되는 그 유족들 또 17만 명 되는 지금 살아있는 그 불쌍한 장병들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 한 가지 아는데 6명인가 5명인가는 지금 나가서 그 사람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요. 아, 안 하고서 하서도 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안 하고서 월부했다. 월부이 아니라 포로에 포로. 월북은 자연적으로 간 거고 포로는 행방불명이라고. 행방불명이 내버렸어요. 행방불명 6명이라는 그래서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 지금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건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을 한다면 그런 것도 다 보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지고 가셔서 예, 예.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 봤으면 좋겠고.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